안녕하세요. 원어원 커리어 코칭입니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시작이 두려워서 미루기만 했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처음으로 그 두려움을 느꼈었어요. 외환위기로 경기가 너무 안 좋았던 시기여서 취업이 어려웠던 이유도 있었고요. 전공에서 특출나게 잘한다고 느끼는 과목도 없었어서 직무를 선택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이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호기롭게 회사를 그만두기는 했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맞나? 아니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맞나? 뭐 그런 고민이 시작되더라고요. 후회하고 싶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 20대를 두려움 때문에 놓친 게 정말 많았고 제 30대도 직장, 결혼, 아이 모두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편이었어요. 이런 제 경험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공감과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해야 하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분, 시작할 용기가 안 나서 미루다 보니까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분, 사람도 만나기 싫고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고 시작을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뇌, 전두엽에 있습니다. 전두엽을 잘 이해하고 마인드를 새 버전으로 세팅하면 여러분들의 고민인 커리어, 연봉, 관계, 그리고 삶의 만족도까지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최근에 항공대와 함께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 주제는 피문학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예요. 피문학은 손가락 지문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피문학에서 연구된 내용과 뇌의 다중지능, 이런 유전적 정보를 통해서 적성과 기질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교육계와 HR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자랑할 게 있는데요. 지능과 성격이 삶의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연구한 주제가 학술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얼마 전에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혹시 일에서 행복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직장인이라면 지금까지 살면서 해온 일을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학생이라면 아르바이트나 동아리 같은 활동에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커리어 코칭 분야에서 21년간 있었고 뇌의 유전적 정보와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일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일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좋아하는 일이냐, 잘하는 일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만족감을 주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두뇌의 상위 지능을 잘 쓸 수 있는 일이라서 나는 이 일을 참 잘해 라고 느끼거나 내 성격적 가치관에 잘 부합하는 일이라서 보람을 느끼거나 즐겁기 때문입니다. 전두엽은 뇌에서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 완벽주의, 미루기, 자기검열 그런 것들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할 때 남들에게 결과보다는 과정을 인정받았거나 나 자신도 그 과정에서 성장했음을 느끼고 그리고 스스로를 인정해 왔다면 그 일은 나에게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정의 문화가 우리에게 낯선 문화다 보니까 타인에게 받아본 적도 그리고 스스로가 그렇게 느낀 적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저는 1년간 영국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놀랐던 것은 그 인정의 문화였어요. 감사함을 언어와 스킨십으로 자주 표현하고 그리고 자신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화에서 1년간 정말 재미있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 뇌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더 완벽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첫 발을 내딛는 걸 미루게 합니다. 시작이 두려운 건 사실 정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전두엽이 지나치게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만든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은 오직 나 자신만 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더 의존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성장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안전한 세계를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헤드헌터라는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에 다니고 계시는 고성과자들, 핵심 인재를 많이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 10,000명 정도 인터뷰를 진행해 보니까 그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모두 그 알을 깨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같이 자신이
아직 해보지 않은, 아직 가지 않은 그 길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하는 분들이었어요. 핵심 인재, 고성과자, 그렇게 불리는 분들은 절대 한자리에 머무르는 법이 없었어요.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한 회사에서도 큰 프로젝트에 계속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저도 이직 많이 했는데 저는 핵심 인재 아닌데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도 제가 이직을 왜 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그 답변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핵심 인재들이 이직을 결심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기회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가입니다. 변화하는 트렌드를 배울 수 있는 곳이거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면 과감히 도전을 합니다. 내가 잘해왔던 일을 새로운 회사에 가서 똑같이 하는 것 말고 내가 해본 적 없지만 배우고 싶었던 일, 해보고 싶었던 일에 도전을 한다는 것은 사실 책임이 따릅니다.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하고 새로 배워야 하고 무엇보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장 욕구가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입니다. 최소 3명에서 5명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팀원들의 역량을 끌어내고 성장시킬 수 있는 리더십에 도전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진정 원하는 분들은 기꺼이 그 자리에 도전하고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점점 늘려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회사나 조직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낳으면서 새로운 리더십에 끊임없이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성장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고 싶어. 그런데 그 시작이 어려워. 시작만 하면 계속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시작조차 어렵다면 어쩌면 아래 3가지 습관을 갖고 계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습관은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하는 습관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하지만 내 성장을 위해서 배워야 할 게 있는데 배우려 하지 않고 결과만 바라는 겁니다. 취업이나 이직을 앞두고 유튜브 몇 개 찾아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회사에 취업할 수는 없어요. 좋은 연봉, 좋은 조건을 주는 회사로 이직을 하기 바란다면 그에 합당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그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 습관은 남의 기준에 휘둘리는 습관이에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타인의 삶을 따라가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전공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대학 간판이 중요해서 관심도 없는 학과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사람들이 알아봐 줄 수 있는 회사에 다니는 게 중요해서 일은 너무 안 맞는데 나를 억지로 회사에 끼워 맞추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삶이라는 인생 게임에서 게임을 뛰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가 즐겨야 하는 게임인데 공부도 일도 타인의 기준에 맞춰서 선택해버리면 그 삶은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세 번째 습관은 보여주기만을 위한 소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크레딧 카드 할부 같은 부채만 계속 늘어나는 사치품에 쏟아붓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성장을 위한 교육이나 자격증, 운동 같은 것에 쓰고 있는지를요. 성장 마인드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의 습관 첫 번째는 모든 것에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학교, 직장, 재정 목표, 관계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기꺼이 씁니다. 한 방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을 세우고 배우는 것에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아요. 배운다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나라는 자산을 키우는 투자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커리어 코칭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은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 뇌에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태어난 기질적 특성에서도 장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재능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할 때 기분이 너무 좋고 오래 했는데도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어떤 영역이었는지 결과와 상관없이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다중지능 적성 검사를 해보면 10가지의 다중지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이해지능, 대인관계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지체조작지능, 언어지능, 음악지능, 도상지능,
자연관찰 지능, 총 10가지의 지능입니다. 이 중에 나의 상위 지능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 지능을 조합해서 보면 자기에게 잘 맞는 전공이나 직무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자기의 지능이 높으면 자존감과 리더십이 좋습니다. 모든 직업의 영역에서 다 필요한 지능인데 특히 전문직 영역이나 디렉터급 이상에서는 아주 필수인 지능입니다. 대인관계 지능이 높으면 사람과 직접 대면하는 영역에서 강점이 발휘됩니다. 사회성이나 관계성이 좋아서 상담, 교육, 서비스직, 그리고 영업, 마케팅 이런 분야에서 역량이 많이 발휘됩니다. 논리수학 지능이 높으면 어려운 수리적 문제 해결에 뛰어나기 때문에 어려운 엔지니어링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금융 모델링 같은 영역에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공간 지능이 높으면 건축이나 인테리어부터 메타버스 공간, 그리고 쿠킹, 요리, 부동산, 다양한 영역에서 재능을 보입니다. 신체 운동 지능이 높으면 체력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 같은 직군부터 운동선수까지 몸을 쓰는 모든 직종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지능입니다. 지체 조작 지능이 높으면 금손을 갖고 태어나신 거예요. 외과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음악 연주가, 요리사,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말 다양한 곳에서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언어 지능이 높으면 말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나운서, 강사, 교수, 변호사, 상담사, 그리고 소설가나 시인 같은 분들이 갖고 있는 지능입니다. 음악 지능이 높으면 절대음감이 있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거나 악기를 잘 다루는 것과는 직접적 상관은 없습니다. 음악 지능과 지체 조작 지능이 함께 높으면 악기를 잘 다루는 경우가 많고 또 음악 지능과 언어 지능이 함께 높으면 작사나 작곡에 재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상 지능이 높으면 색채 감각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 도상 지능은 디자이너에게는 아주 중요한 지능입니다. 자연관찰 지능은 자연의 동식물, 그리고 자연현상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갖고 계신 지능입니다. 파브르 같은 학자나 자연과학 분야에서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조련사, 수의사, 그리고 농수산업이나 임업, 요새 화두인 ESG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격 검사를 통해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요. 저는 애니어그램 성격 검사를 많이 신뢰하고 있어요. 애니어그램 검사를 통해서 9가지 성격 유형마다 갖고 있는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번은 책임감이 있고 매우 성실합니다. 그리고 2번은 배려심이 많고 봉사정신이 뛰어나죠. 3번은 목표지향적이고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4번은 창의적이고 예술적 감각이 좋은 분들이세요. 5번은 깊은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6번은 모범적이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다. 7번은 긍정과 열정의 아이콘이죠. 8번은 리더십이 뛰어납니다. 9번은 그룹 내의 다양한 의견을 잘 조율할 수 있고 수용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각 유형마다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고 그 가치관에 잘 맞는 일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흔히 적성을 찾으면, 나한테 잘 맞는 일을 찾으면, 열정이 생기는 일을 찾으면 그때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행동을 해야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뇌가 바뀌어야 삶이 바뀌어요. 감각기관을 통한 인풋과 운동기관을 통한 아웃풋의 연결고리가 바로 뇌입니다. 아웃풋인 운동기관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아웃풋을 만들려고 하기 시작하면 뇌에서 인풋을 위해 열정과 의욕,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효능감이 떨어진다. 자기는 쓸모없는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께 저는 봉사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자기 효능감은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올라가거든요. 타인에게 휘둘리기 싫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지고 그래서 혼자 있게 되면 편합니다. 안전한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자기 효능감은 계속 낮아집니다. 그리고 뇌에서 아웃풋을 위한 인풋을 만들어내지 않게 됩니다. 열정이 생기고 싶다면, 의욕이 생기고 싶다면 나의 아웃풋을 바꿔보는 겁니다.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제가 할게요 하고 먼저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에 맞는 책임감과 리더십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부정적이고 공격적으로 불쾌하게 말을 해도 친절하게 대응해 보세요.
그러면 그에 맞는 관대함과 수용성이 생겨서 100명, 1000명을 담아도 끄떡없는 커다란 마음그릇을 갖게 되실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결국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동안 엄두도 못 냈던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서 평판도 함께 좋아지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성, 리더십이 크게 성장하게 될 겁니다. 잘하는 게 없어서 시작이 두렵다고요? 그건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행동하세요. 전두엽은 당신이 움직일 때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커리어, 연봉, 그리고 삶의 만족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고 나답게 잘 사는 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검사. 궁금하시죠? 뇌의 유전적 정보를 알 수 있는 다중지능 적성 검사와 기질적 성격을 알 수 있는 애니어그램 검사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